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4일 새벽 3시 30분입니다. 5년 전 2020년 4월에 민주당은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아주 압승을 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에 2021년 4월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참패를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그리고 그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거기에는 민주당의 아나무인, 독주, 폭주, 그리고 당시 법무장관 추미애 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추미애 씨와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을 지켜보던 국민들이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게 되었고, 이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세력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펴가지고 지난 4월 4일 파면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 파면 사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윤석열의 국회 장악 시도입니다. 이것은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파면의 중대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추미애 씨가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지휘부와 논의도 하지 않고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기로 합니다.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젖힌다면은, 아니 그러면 대법원장이 국회 똘만입니까? 이건 계엄사령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추미애 계엄사령관이 등장한 것 같아요. 삼권 분립에서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 이유가 무슨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큰 스캔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 이것이 주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미스러운 회동을 했다 하는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면 물러나야 한다 하는 일대 캠페인을 벌였던 민주당이 그것이 거짓말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살게 구는 것은, 이것은 대법원을 무력화시켜가지고 독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권, 국회, 입법권까지 다 장악한 세력이 대법원까지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삼권을 장악해가지고 독재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추미애 씨의 최근 행동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바깥으로 열심히 뛰면서 오늘은 또 유엔 총회에서 좋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골칫거리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정청래, 추미애,
부성찬, 서영교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동아일보가 쓴 사설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설도 저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초유의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망신 주기 의도 분명한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폭력. 이 폭력은 뭐 누구를 때리고 하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헌법에 대한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미애 씨는 지금 계엄사령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스스로를 그렇게 화두를 던진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참여한 대법관들과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올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낸 과정의 적절성, 조희대, 한덕수 등 4인 비밀회동설 등을 조 대법원장에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5월에도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을 출석시키려다가 전원 불참으로 무산됐는데 또다시 사법부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소환해 법원 사무도 아닌 특정 재판에 대해 추궁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른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하다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을 기습상정하여 야당과 협의 없이 통과시켰다.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도 없었다. 안건 통과를 뒤늦게 통보받은 당 지도부에서도 일단 말릴 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적잖게 나온다. 사법부 수장을 국회 정은대에 세우는 일이 당 내에서조차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일인가? 설령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나 개별 재판부에서 논의된 세부 내용과 심의 과정은 법원 조직법상 외부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 이런 한계를 알면서도 대법원장을 소환하려 한다면 국민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한 폭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다수당이 재판에 불만이 있다고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망신 주듯 질문하는 게 용인된다면 일선 판사들에겐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사법부 안에 확산되면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 특검을 경고하고 법원의 참여 없이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상권 분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면서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가 말하는 게 이게 과장입니까? 지금 추미애 씨가 국회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비상계엄령을 편 계엄사령관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을 멋대로 그것도 사실적 근거도 없이 국회에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대통령도 할 수가 없어요. 비상계엄령을 펴도 계엄사령관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흔히 비상계엄령을 펴면 계엄사령관이 상권을 장악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는 장악할 수가 없어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권 분립이 위반되니까.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은 자동적으로 대통령은 독재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씨가 하는 게 이게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겁니다. 앞으로 별명을 하나 더 붙여야 되겠습니다. 국회 계엄사령관 추미애. 윤석열과 갈등하다가 결국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데 기여한 추미애 씨가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괴롭혀가지고 정치에 뜻이 없는 조희대 씨를 혹시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망상까지 떠오르는 새벽입니다. 감사합니다.